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한반도 우리 안보 상황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말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미국의 해외 군사력이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서 정말 중요한 이 주한미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 굉장히 미국과 각을 아직도 세우고 있고, 지금 1년의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이 자서전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전국이 회오리 속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자서전 보면 정말 이 주한미군 이런 것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부정은 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기초를 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미국과 이렇게 각을 세워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면서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 가야 됩니다. 우리 신의교대 국방TV 구독해 주시면서 저하고 계속 정보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악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독 병력을 아시아에 재배치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어요. 최신 기고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 대규모 기지를 유지하며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냉전시대의 관행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의 규모를 현행 34,500명에서 25,000명 규모로 감축할 것이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게 지출해야 할 국방비를 충분히 내지 않고 있는 나라다. 주독 미군 병력 중 수천 명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재배치될 수 있으며, 수천 명은 인도, 태평양 지역, 괌, 하와이, 알래스카, 호주, 일본의 기지로 재배치될 것이며, 나머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국방TV에서 다른 언론들보다 먼저 사실은 이 미군 9,500명 뺀다라는 보도를 드렸을 때, 그 다음날 이제 일반 언론에 나왔죠. 그랬더니 댓글에 거짓말 하지 마라, 근거가 어딨냐 이렇게 나왔지만, 다 지금 근거 있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하는 말이, 독일에서 9,500명 빼서 그거를 유럽에도 다른 유럽 나라에 보내고 아시아 태평양에 보내는데 이런 데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언급하는데, 대한민국은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디에 어떤 전력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독일은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독일과 미국은 원수지간입니다. 20세기 초에 1차 대전, 2차 대전 정말 20세기의 반은 독일과 미국은 죽자고 싸웠던 나라죠. 근데 이제 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나머지 반을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 2000년대 들어와서 EU가 창설되고 또 나토가 확장되고 하면서 독일이 주변에 적이 없어지니까 다시 미국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게 서비스를 해야 돼 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미국과 반세기에 걸쳐서 전쟁을 했던 독일이기 때문에 반미 사상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활용해서 또 활용하는 정치권 세력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에서 미국을 또는 미군을 이렇게 경원하는 이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실은, 변하지 않는 진실은, 독일은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함으로써 이 안보 부담을 덜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20세기에 미국, 일본의 다음 가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건 주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GDP 대비 국방비를 GDP 대비 2.0%로 올리고, 그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이 나토에 분담하는 걸 좀 더 많이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까지? 2030년까지 하겠다. 하긴 하는데 알아서 2030년 이렇게 된 거예요. 메르켈 총리 지금 이제 마지막 임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끝나고 나서 내 다음 사람이 할 거야. 나는 안 해.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올 연말에 대통령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그럼 빼.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동 미군 전력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 냉전 시대에는 34만 명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쪼그라들어서 34,500명, 10분의 1로 줄었죠. 그렇지만 예전에 워낙 많은 기지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기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기지 한번 보겠는데요. 비스바덴에 주동 미군 사령부가 있고 뷰셀에 702 탄약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전술 핵폭탄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대고요. 그리고 이제 이 702 탄약대대가 지원하는 슈팽달람 공군기지인데 여기에는 52 작전단의 F-16 비행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유럽 공군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인란트 팔츠, 또 슈투트가르트, 또 안스바호, 바바리아 이런 곳에 대규모 육군 기지들이 있어요. 이 육군 기지들은 대부분 다 군수기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로 치면 뭐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이런 것들처럼 이 편성 부대만 딱 놔두고 혹시 전시가 되면 미 본토에서 들어온 예비군들 쫙 받아가지고 대규모 이제 지상군들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지휘부들 이렇게 쫙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주독 미군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가 원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냉전시대 때는 그래서 소련의 전초기지였죠.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서냉전시대였고, 그 동서냉전시대 이 동구권, 즉 공산권의 최고 핵심 소련 우방국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나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나토 스타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주포 같은 경우도 우리 K9 자주포 차체를 사가서 영국의 AS90 포탑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쓰고 있고, 탱크를 우리 K2 탱크 사나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설왕설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전투기 F-16 대규모로 샀죠. 이런 상황인데, 폴란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폴란드 바로 동쪽에 있는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소련의 러시아의 위성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벨라루스는 지금 독립 이거 그냥 끝내고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자라는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하고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6월 22일 폴란드의 아주 최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비아도모시치가 이것이 포트 트럼프의 진짜 모습이다 라는 메인 타이틀로 보낸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도가 됐냐.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폴란드 내에서 미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 약 2천여 명의 미군과 30여 대의 F-16 전투기가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동 배치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진행 중이다. 두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파치 가디언 또는 바이퍼 공격 헬기 구매에 대한 내용, 중고 C-130 수송기 폴란드 양도에 관한 내용은 물론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미국의 차관 제공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더 많은 병력과 전투기가 폴란드에 오게 될 것이며, 이것이 포트 트럼프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폴란드 최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비아도모시치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너무 기분 좋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F-16 전투기 30대가 온다 이거예요. F-16 전투기 30대.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아파치 또는 이 바이퍼 공격 헬기 대량으로 사주고, 그리고 미국은 또 고맙다고 C-130 중고 수송기 그냥 폴란드에 또 공짜로 주고 뭐 이런 거 막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미국이 또 차관 제공해주고, 자 이런 건데, 이제 폴란드는 염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그 미군이 주둔하는 그 나라를 누가 때리겠습니까? 전 세계 누구도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를 공격할 나라는 없죠. 폴란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폴란드는 20세기 내내 독일에게, 소련에게 정말 학대를 받아왔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외국의 침략을 받고 싶지 않은 나라가 폴란드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을 제발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독 미군의 상징 그리고 핵심인 이 미 유럽 공군이 폴란드로 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폴란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F-16 30대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F-16 30대가 어디 있냐? 바로 독일의 슈팡달렘 공군기지에 F-16 28대가 있어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F-16은 480 전투 비행대와 지원 부대가 이 슈팡달렘에 주둔을 하고 있고 F-16CM 전투기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28대의 임무는 평소에는 시드, 즉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임무를 하고 유사시에 핵공격 임무도 수행합니다. 핵공격 당연히 B-61-11 지금까지는 이젠 앞으로는 벙커버스터, 핵 벙커버스터인 B-61-12 버전의 핵 벙커버스터를 운용하는 그 부대죠. 미국이 나토, 그러니까 독일, 이태리, 터키 이런 나라들의 이 벨기에 이런 나라들의 이제 전술핵을 갖다 놓고 그 나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전술핵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바로 이 슈팡달렘 공군기지에 있는 이 F-16기들이 독일에 보내놓은 전술핵을 운용을 하고 그 전술핵은 어딨냐? 이 슈팡달렘에 지원을 하는 뷔셸 공군기지에 있는데 여기에 702 탄약대대 한 개 중대가 있고 이 중대가 전술핵 폭탄 B-61을 20여 발을 보관하고 있고 이 중대가 바로 핵폭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미국의 이 F-16이 전술핵을 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독일의 토네이도 전투기가 이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의 토네이도가 이제 퇴역을 하니까 독일이 이 B-61-12 핵폭탄을 운용하기 위해서 슈퍼 호넷 전투기를 이제 소수 사겠다. 독일 정치인들은 안 된다. 유로파이터 사라. 이러니까 이제 공군은 유로파이터 사실은 뭐 유지비가 너무 비싸니까 슈퍼 호넷 이거 핵폭탄 때문에 사야 된다. 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702 탄약 대대는 한 개 중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슈팡달렘에 있는 F-16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F-16이 폴란드에 갔는데 여기는 그것도 독일의 서쪽 끝 지역에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뭐 수백 킬로 떨어져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러면 핵폭탄까지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은 전술핵이 없는 나라가 돼요.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거였는데 전술핵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거세게 나가다가 큰 코 다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의 독일 핵심 전력을 빼온 폴란드 영업 비결은 뭐냐? 정말 이 두다 대통령이 사력을 다한 영업을 한 거죠. 생존을 위해서, 국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영업했냐? 바로 2018년 9월 18일 날 미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에서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 두다 대통령이 내게 폴란드에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매년 20억 달러를 제안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양국의 군사 안보와 비용 등의 관점에서 보겠다. 라고 이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어요. 두다 대통령이 미군 좀 보내주면 우리 방위 분담금으로 20억 달러 줄게요. 20억 달러. 미군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미군 조금만 들어와도 20억 달러를 내겠다 이거예요. 20억 달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내고 있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내고 싶어 하는 그 방위비 분담금보다 2배 이상인 겁니다. 폴란드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 약하죠. 또 지금 이 미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죠. 우리는 지금 28,500명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보다 2배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겠다 이거예요. 왜? 그게 자기네들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두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폴란드에 미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보내준다면 우리는 그 기지의 이름을 포트 트럼프로 명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냥 영업을 하는 겁니다. 뭐 사주겠다, 돈 많이 주겠다, 무기 많이 사줄게요. 그 이름도 당신 이름 포트 트럼프 해줄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막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을 마구마구 좋게 한 것이죠.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문에 이게 바로 포트 트럼프의 전략이다 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브라이언 보좌관으로 돌아가서 이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이 언급한 인도 태평양 전력 증원 대상 어디냐? 여기에 한국이 없어요. 한국이.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빼나갈지도 모르는 마당에 추가로 들어오겠습니까? 왜?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일본의 가데나 이런 지역 왜 오키나와 이런 지역에 좀 육군 전력을 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앤더슨 기지는 이제 공군의 허브니까 여기에 공군 일부 전력이 좀 오지 않을까.
그리고 호주 이 북쪽의 다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해병대 기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도 육군의 일부 전력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와이에 이 태평양 지역의 육군 신속 기동 부대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육군 일부 전력 그리고 공군 일부 전력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동이 예상되는 그 전력으로는 지금 독일에 있는 전력 중에서 MLRS, 이게 지금 일본이나 호주로 가서 단거리, 중거리 이제 지대지 미사일이죠. INF 폐기를 통해서 미국이 보유할 수 있게 된 500km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이 700km짜리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거 그 하이마스에 한 발씩 꽂아서 운용할 수 있죠. 또 MLRS에 두 발 꽂아서 운용할 수 있죠. 이거를 일본의 오키나와 인근에 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갑 전력들을 또 독일에서 빼서 이거는 뭐 본토에 보내서 부대 재창 설용, 또는 일부는 이제 폴란드에 보내서 폴란드의 상징적인 지상군 배치용, 그리고 이제 공군 지원 전력은 호주, 하와이 이런 데 이제 탄약, 보급 부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아쉬워할 상황이 아니라 있는 것을 빼가는, 오히려 빼가는 이것을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걱정하는데 대한민국의 상당수는 그래 드디어 나가구나 이놈들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미군 유치전에 뛰어든 호주, 이 호주는 어떻게 지금 미군을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냐. 바로 미국과 우리는 상호 운용성 극대화야 라고 하면서 총리가 나섰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합니다. 호주군은 미국 노스롭 그루만이 제작한 첨단 무인 해상 초계기 MQ-4C 트리톤을 추가 구매해서 P-8A와 함께 작전에 투입할 것이다. MQ-4C가 작전에 투입되면 호주 북부 해역은 물론 남중국해 지역에서 한 번에 4만 평방킬로미터를 감시할 수 있으며 미국과 호주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국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일단 무기대 사줄게. P8, P8, 이 포세이돈 12대 사줄게. 12대. 그리고 MQ-4C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인 트리톤 이거 9대 살게. 다 비싼 수천억 원 하는 것들이죠. 이거 9대 살게. 그렇게 해서 우리 감시하면서 결국은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작전 하는 거, 미국 니들이 지금 중국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지금 기여하는 거 아니냐. 우리 돈 들여서 니들이 작전하는데 기여해 주니까 우리한테 와. 지금 호주는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냐. 방위상이 지금 또 이렇게 합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20일 이와쿠니의 미 해병 항공기지를 방문해서 제임스 웰런스 주1 미군 부사령관 준장입니다. 랜스 루이스 이와쿠니 기지 사령관 대령입니다. 과 회동을 했다. 양측은 최근 양국군의 연합훈련과 준비태세에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나누었다. 고노 방위상은 현재 작전 배치에 들어간 미 해군 7함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의 원활한 작전을 위한 방위성의 지원을 강조하고 이오지마와 가고시마 일대에 일본이 조성한 미군 항공기 지상훈련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웰런스 부사령관은 주일 미군의 임무 수행 전반에 대한 일본 정부와 고노 방위상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라고 일본 방위성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자, 이게 해병 대령입니다. 해병 대령이 이제 여기 기지 사령관인데 일본 방위상, 일본 우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고개를 확 숙여 인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지금 뭐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이런 거 이제 주둔하면 함재기 이착함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막 자꾸 막 뭐라 하니까 뭐 야간 이착함 훈련을 하지 마, 야간 비행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민원 들어오죠.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아예 섬 하나 그냥 통째로 사가지고 아무 민원도 없는 거 이거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훈련하세요. 해가지고 섬을 하나 통째로 사서 여기다가 비행장을 확 닦아서 미국 준 겁니다. 훈련하라고. 마음대로 항모 훈련하라고. 이런 정도로 우리 서비스하지 않느냐. 라고 미 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있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자권 빨리 전환해야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군이 나가야 우리는 자주적이지. 그래야 멋진 민족이지. 끝까지 버티는 대한민국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작년에 9,999억 원 줬고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은 1조 1,300억 원. 그러니까 1,300억 원 더 주겠다 이거예요. 폴란드는 지금 우리의 10분의 1의 미군을 유치하면서 2조 5천억 원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군은 1조 5천억 원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3,500억 원의 3,700억 원의 갭이 있어요. 이거 지금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는 3,700억 원 돈이 없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빠져서 더러워서 나가라. 네 입으로 스스로 나간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내가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신인균이 같은 저런 우파놈들이 뭐라 말할 거니까 네가 먼저 나간다고 말해. 그러면 난 책임 없잖아. 라고 지금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폴란드 한번 보십시오. 미군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10분의 1의 미군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2배의 방위 분담금을 기꺼이 내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미군의 가치입니다. 일본, 독일이 왜 20세기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국가가 어떻게 10년 만에 다시 세계 랭킹 2위, 세계 랭킹 3위가 됐겠습니까? 미군이 안보를 담당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세계 랭킹 10위의 경제국이 됐겠습니까? 미군이 안보를 담당해줬기 때문이에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돈 투자할 각오는 돼 있습니까? 자신이 세금을 지금보다 2배 세금을 내고 재난지원금이다 이런 공짜돈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할 각오 돼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럴 각오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낼 생각 없으면 그런 함부로 그런 치기 어린 순진한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강하게 사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거지같이 살고 싶으면 따로 나가서 사세요. 북쪽으로 가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